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한 번은 독해져라라는 김진애 박사님의 그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요? 메모를 해놨었는데 실제로 책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는 편은 아니었었어요. 제 경험으로. 그래서 메모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막 기억이 막 나질 않는 경우가 많아갖고 당혹스럽기도 했었습니다. 아무튼 그렇고요. 한 번은 독해져라라는 게 제가 사진에가 마이 플랜이라고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, 그러니까 그냥 에세이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수필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자기 개발서적에서 딱딱하게 뭔가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?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. 괴로움의 패턴을 관찰한 네 가지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그 네 가지 과정을 하면서 그 밑에 규정해 놓은 괴로움 10가지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걸 하나씩 보면 도망가고 싶은 거랄지 스트레스가 그 너무 심하다랄지 아니면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랄지 아니면 일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랄지 컴플렉스에 시달린다랄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랄지 인정받고 싶다랄지 내가 너무 하찮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지 외롭다 슬프다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장별로 아마 저렇게 하나씩 장을 그 구분 지어 놨던 것 같아요. 스트레스랑 뭐 슬럼프랑 3장인가 4장까지는 그러니까 한 장마다 쓸 게 너무 많아서 뭘 쓰지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괴로움을 그 패턴화하는 그 관찰하는 습관. 일단 나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. 내가 괴로운 건 어떤 거지? 뭐 이런 거겠죠.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공부하는 거. 다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라는 뭐 이런 거겠죠. 그리고 고백. 내가 가진 거랄지 다른 사람들 고백이랄지 그런 것들을 뭔가 표현을 해보는 거죠. 그게 글쓰기나 일기 형태로까지 뭐 확장되더라.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. 그래서 괴로움의 패턴을 저런 식으로 그려보면서 정리를 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주제별 이야기는 뭐 첫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. 이게 일장이었었는데 도망가고 싶다. 저게 아마 혼자만의 시간이랑 그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여성분이셨고 뭐 박사과정인가 뭐 그걸 하면서 아마 육아랑 같이 병행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육아랑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기도 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자기 혼자의 시간을 그러니까 뭐 박사과정 공부를 한다 할지 뭐 이런 것들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직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도 자기 건물 밑에, 그러니까 집 밑에 층인가 뭐 있어가지고 출퇴근에 있어서 시간 제한이랄지 그런 것들이 별로 좀 남들보다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만드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전화를 배제하는 방법 뭐 이런 거. 그다음에 이메일 통해서 주로 얘기하는 거. 전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전화를 하는 거죠. 그다음에 통화 금지 시간을 설정해두고 그 시간에 전화를 안 받는 행위랄지 그 중요한 뭐 이런 얘기들은 주로 문자 메시지로 한다랄지 이런 것도 꼭 전화를 해야 되는 거는 통화는 발신 용도로만 한다는 게 통화를 내가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시간에 쓰이는 그 주도적인 입장이 내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로 의해서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지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었고요. 막연한 부탁은 회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뭔가 부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들을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. 뒷부분도 보면은 그랬었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. 그다음에 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뭐냐면 이 책이었나?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멀수록 땡큐다 뭐 이런 내용들 여기서 본 건가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 본 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출근 시간이 뭐 그 뭐지? 아 맞다. 종점에서 종점 형태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면 출근 시간이 짧은 것보다는 앉아서 갈 수 있는 거면 긴 시간을 통해서 그걸로 뭐 공부를 한다 이런 내용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. 이 책이었는지 어떤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떠올라서 얘기를 드렸고요. 일할 때는 생산성을 늘려서 높여서라고 써야 되는 게 더 낫나? 모르겠다. 그래서 일의 리듬을 주변에 예고를 해라라는 것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육아랄지 뭐 주변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예고를 하면 좀 더 낫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혼자일 때 돕게 줘봐라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. 왜냐면 혼자일 때 다른 사람이 유혹이 없다라는 게
그러니까 뭐 자녀들을 뭔가를 해줘야 된다랄지 뭔가를 케어를 해야 된다랄지 아니면 그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야. 배우자랄지 친구들이랄지 누군가가 있으면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 기대에 맞추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이랑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일 때 독하게 자기 능력 개발할지 자기만의 시간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신자 제한 통화는 안 받는다는 거 저것도 네 저거는 누구나 거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. 자 그다음에 네, 두 번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좋은 스트레스랑 나쁜 스트레스의 이제 구별을 얘기를 했었는데 왜 구분은 막연함이라고 써놨지? 그리고 가끔 울어라라고 하는 거. 자 일단 좋은 스트레스랑 나쁜 스트레스의 구분은 뭐냐면 이래서 아마 막연하다고 써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? 좋은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갖는 뭐 그런 거, 선의 경쟁 관계 요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. 나쁜 스트레스는 안 좋은 건가?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구분 기준이 막연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나 봐요. 그다음에 가끔 울어라라고 하는 게 그 뭐라 그러지? 발산하는 행위? 그러니까 너무 그 슬픔을 꾹꾹 눌러 참는 것도 상당히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책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빈 잔에 뭐 술을 채우는 그런 걸로 아마 예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슬픔도 덜어내는 게 나았기 때문에 가끔 울어라라는 내용으로 저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 슬럼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기도 써놨잖아요. 제가 각 장별로 소주제에 관한 얘기들이 있었으나 어느 순간 머리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고. 그러니까 거의 좀 읽다 보면 강철 인간이 되어라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갖고 좀 그랬었어요. 그다음에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7가지 기준.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억나는 것들만 내가 좀 쓸만하겠는데 본받을 만하겠는데 이런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라는 내용들만 적어서 이렇게 했고요. 첫 번째,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다.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가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하는 일, 꼭 부탁을 해야만 하는 일. 그 다음에 빨리 할 수 있는 일. 예를 들면 그 메시지가 정확한 것들 있죠. 그러니까 이 일의 그 맺고 끊음이 정확한 것들. 전화를 건다랄지, 영수증 처리를 한다랄지, 승낙하고 사양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랄지 이런 것들. 그다음에 안 해도 되는 일 같은 경우는 과감히 신경 끈다.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얼굴 비춰주는 용도로 얼굴 도장 용도로 인사를 한다랄지 청소를 당장 한다랄지 설거지를 하는 거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면 굳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. 그다음에 위로하는 일은 축복하는 일보다 먼저 한다라는 기준이었는데요. 이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. 왜냐면 즐거운 일은 축하해 줄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을 거거든요. 근데 정말 슬프고 위로할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용기 내서 먼저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도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고, 음,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.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. 그래서 위로하는 일이 축복보단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, 저도. 그다음에 위급한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한다. 이렇게 나왔는데, 저것도 뭐 딱히 뭐 공감하는 일이죠. 그다음에 정말 하기 싫은 일도 빨리 해버린다라고 돼. 누구한테 사과를 한다랄지, 야단을 친다랄지, 해고를 하는 일도 먼저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좀 미뤄두는 타입이에요. 왜냐면 그게 뭐 나한테 당장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타입이에요. 그다음에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비워둔다라는 거. 나를 위한 시간을 비워두기 때문에 그걸로 아까 혼자 독해지는 거겠죠.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를 제대로 쳐내기 위한 6가지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를 제대로 쳐낸다라는 거는 뭔가 마무리를 짓는다 할지 없앤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절을 잘한다랄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어요. 근데 그것도 거절을 해야 돼. 저도 거절은 잘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응적거리다가 들어주고 그냥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. 그러니까 뭔가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.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행동인 것 같아요. 그렇고요.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만 한다. 이것도 당연한 말인데, 저는 상대방이 부탁을 하면 무리 좀 힘이 들더라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그랬었어요. 아무튼간. 그리고 내 역할에 합당한 일을 한다. 이거는 내 역할을 잘 알아야 되겠죠.
그다음에 생산은 가장 짧은 시간에 한다라고 하는 거. 그다음에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일에 쓸 시간을 만든다. 저게 뭐냐면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데 일의 그 기획 단계 있죠. 일을 구상하는 거.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. 뭐 요런 것들. 이런 것들. 그다음에 완벽주의는 버린다.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뭔가 계획하는 거? 예전이라고 하면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원래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해나 키워드 형태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,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영상 정성이 덜 들었다라고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. 왜냐면 예전에는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마냥 귀찮은데 이러면 그거 언제 생각하냐고 되게 그 소모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만드는 게 편해요. 습관이 되다 보니까. 그리고 완벽주의는 버린다라는 것도 예전에는 영상을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어. 그러니까 오타를 뭔가 잘못된 표현들을 했어. 그러면 저는 원래 편집 능력이 없어서 영상을 한 번에 다 찍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들어가잖아요. 뭐 옆집에 강아지가 짖는다랄지 막 이렇게 막 오토바이 배달이요 막 이런 것들 택배입니다 막 이런 소리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무조건 지웠거든요. 근데 완벽주의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, 그러니까 적당히 쓸만하면 그냥 요즘에는 그냥 영상 마무리 짓는 편이거든요. 그게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내가 쓸만한 말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나한테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조금은 옛날보다는 좀 편해졌어요. 자, 그다음에 호기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할 사람인데, 네, 오타가 보이죠?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거에 상당히 고민했어요. 근데 지금은 대놓고 수정을 하잖아요. 그리고 이 영상도 그대로 보여드려. 자, 그렇고요. 강렬한 후배. 강렬한 후배는 뭔가 기대를 할지 비판으로 나를 괴롭혀 주는 대상이기도 해요. 혹은 그 강렬한 후배랑 호기심 많은 아이들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. 뭔가 계속 물어봐. 근데 내가 모르면 쪽팔리잖아요. 내가 모르면 쪽팔리니까 나도 그들보다는 먼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고, 그래서 나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, 나를 좋은 방향을 유지시켜주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다음에 강력한 동료, 이거는 선의의 라이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끊임없이 당신을 위협하고 경쟁하면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. 뭐 예를 들어 굳이 이제 당장 떠오르는 예를 들어 보면 김연아랑 아사다 바오였나 그 피겨 있잖아요. 그 경쟁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둘이 서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렇게 운동 연습을 해서 더 나은 기술을 연마하려고 애쓰고 그랬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본다라고 하면 강력한 동료, 경쟁자이기도 하겠죠. 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운동을 같이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동료라고 볼 수도 있죠.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분류가 있었는데요. 옵저버형이랑 그다음 플레이어형이 있었는데 옵저버형은 관찰하는 걸 즐기는 타입. 뭐 학자나 연구자 뭐 이런 형태가 됐고요. 플레이어형은 실제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 보는 것보다는 관찰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해보는 게 더 좋은 타입이었고요. 그다음에 청소파랑 요리파라고 하는 건 청소파는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서 치우는 타입 있죠. 뭔가 정돈을 하면서 계속. 그 요리파는 일단 막 벌려놓는 타입. 이것저것 다 시작을 해보는 타입. 그래서 글 쓴 분 같은 경우는 요리파에 가깝다고 아마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청소파에 가까운 편이에요. 그러니까 장단점이 둘 다 있죠. 요리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추진력이 강하고 이런 반면에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 잘못하면 신중하지 못한 경우도 되겠고요. 그러니까 요리파가 아래 얘기한 멀티태스커형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. 그다음에 싱글태스커형은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. 그래서 장단점이 이런저런 형태들도 발현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딱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. 그 다음에 순발 스피디형이랑 느그 슬로우형이 있는데요. 아무래도 오래 생각하고 이런 타입들 같은 경우는 느그 슬로우형이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은 청소파일 가능성이 크겠죠. 그리고 싱글 태스커형일 가능성이 클 거고요. 순발 스피드형은 한순간에 뭔가 따다닥 일처리를 따다닥 잘하는 거게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도 따다닥 잘할 거고 그 사람들은 멀티태스커가 되려면 요리파처럼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해보고 동시에 진행하는 일도 많아지고 이렇게.
근데 이것도 처음만 구분하는 거지,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능력자가 된다라고 하면 멀티태스커형도 되면서 순발 스피드형이 다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어머님들 떠올려 보면 분명히 밥을 하다가 찌개도 끓이고 뭔가,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가지만 했어. 뭐 세댁들 보면 한 가지만 하죠.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동시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 거야. 그러면서 전화도 받으면서 막 수다 떨고, 정말 신기한 능력들이죠.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딱딱 구분짓기보다는 계속 뭔가 이렇게 발전한 이런 형태가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믹스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라는 거. 그다음에 비판하기랑 비판받기에 관한 내용은,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긍정적인 형태로 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마지막 장인데, 음,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지 서로 기분이 덜 나쁘고, 그다음에 입장을 인정을 해야 돼요. 상대방의 입장을. 너는 딱 이렇다라고 전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견해를 갖는구나 라는 정도로. 그다음에 말하는 거 어법을 조심하라고 나왔더라고요. 말 꼬투리를 잡는다랄지, 그다음에 조롱을 한다랄지, 비아냥거리는 행동들, 뭐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썰전이랄지 그 뭐였더라, 정치 토론 그거 한 거에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잘 그러는 분이 있어요. 아마 사주상으로는 상관이 발달한 분이 그런 형태를,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용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튼 그랬고요. 그 다음에 비판은 관심이다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비판을, 그러니까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면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,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 상대를 까뭉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비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라이벌은 아까 제가 김연아랑 아사다 마오였나 그거 비유한 것처럼,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다라고 했다면, 그 누구지, 축구판에선 그 누구지, 메시랑 호날두, 그 사람들처럼 서로 뭔가 목표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없으면 노력하는 게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다라는 거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들은 대충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해가 가실 거고요. 한 번은 도끼자라라고 하는 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,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동시에 뭔가 진행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에 시간을 내는 것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, 근데 보통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. 아마도 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출근 자체를 새벽 시간대 엄청 일찍 하는 거야.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좋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. 그 노력으로 해서. 물론 그 새벽 시간의 여유가 뭐라 그럴까, 남들에게는 일찍 일어난다라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건지 모르겠는데, 또 그것도 선택의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. 한 번은 독해져라라는 그런 내용,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될지, 아 이거 어렵네, 저랑 비슷하게 어렵네라는 생각을 갖게 될지, 아니면 이 사람 좋은 말이네 이렇게. 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파워포인트는 안 썼지만 계획을 세분화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월요일에 할 수 있는 일들, 화요일에 할 수 있는 거, 요일별로도 다 그런 일이랑 그런 거를 구분을 해놨고, 그 시간의 쓰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다음에 그 시간 주기마다 뭐 1시간짜리 할 수 있는 일, 3시간짜리 할 수 있는 일, 이런 것도 있었고, 매월 첫째 주에 할 수 있는 일, 둘째 주에 할 수 있는 일, 이런 것도 다 그 계획표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계획 문구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월별로 1월 달에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분화하는 거는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세우면 뭔가 억압받는 느낌 들어서 그렇게 못 세우는 편이라서, 하여튼 걸러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렇고요.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개인적인 그냥 생각들과 공부하면서 이것들이 나중에
제가 이제 사람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혹시나 다시 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용도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로만 그냥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